건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은 음식인데요. 오늘의 건강한 밥상의 주제는 바로 무입니다. 네, 인삼보다 겨울무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잖아요. 무가 어떤 데 좋은지 박창호 원장님 어떤 효능이 있나요, 무가? 예, 무는 옛날에 그 나복이라고 칭한 약재로 사용이 됐는데요. 실제로 무씨 나복자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. 나복자는 소화제 계통으로 사용이 됐었고요.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디아스타제라는 그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. 그다음에 그 사실 나복자는 되게 많이 쓰는 약재이지만은 나복 자체를 그렇게 약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. 즉 무는 음식 식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. 그 무가 이제 태음인 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원장님 계실까요? 체질에 대해서? 네, 체질에 대해서 이 무와 연관지어서 어떤 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? 네, 김영진 원장님. 네. 무는 무식은 보통 체질의학에서는 태음인 약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. 동의보감에서 이제 무의 효능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소화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폐의 담을 없애주는 담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관절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소갈이라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,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폐 기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. 이게 아까 사회자분이 무를 겨울 무는 뭡니까? 인삼보다 좋다 그랬는데, 사실 뭐 무가 인삼보다 좋을 리는 없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. 겨울이 되면 이제 대기가 굉장히 건조해지는데, 폐라는 놈은 몸에서 이제 이렇게 심장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열을 꺼주고 이제 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이 건조한데 제일 취약한 장부가 이제 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무를 이제 어릴 때 보시면 긁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폐를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, 그래서 이제 무가 이 인삼보다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, 말이 좀 어긋나갔는데, 태음인 음식입니다, 무는. 근데 가끔 무가 소화제라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이 소양인이나 태양인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 대신에 오이라든가 양배추 같은 걸 갈아서 드시면 그러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. 무가 그러면 성질이 찬 건가요? 뭐 어떤가요, 박정희 원장님? 그래서 이제 식품으로 따졌을 때 어떤 무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무를 생즙으로 먹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, 보통 야채를 생즙으로 먹었을 때 몸을 차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, 특이하게 이제 무는 생즙으로 먹으면 몸을 뜨겁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소화작용을 더 촉진시켜주고 몸을 뜨겁게 했고, 기침이나 이제 각혈 같은 것도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실제로 이제 식품에 가깝다 보니까 뭐 아까 전에 박창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의 이제 한의학적 이름은 나복, 또 내복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나박김치가 있지 않습니까? 나박김치가 이게 무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 성질의 그 편향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무를 삶아서 먹으면 담을 삭혀준다는 또 특징이 있긴 있는데, 이런 것들도 무보다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그런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약재를 쓰는 경우가 많죠. 저는 오늘도 점심 때 곰탕에다가 깍두기를 2그릇을 먹었는데요. 무가 나복이 이제 태음인들한테 좋은 약재라고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데, 실제로 태음인들은 이제 늘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그런 체질이거든요. 그래서 태음인들한테 특히 무를 이용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에 풍부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혹시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좀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평상시에 식사하실 때 깍두기라든지 뭐 무채라든지, 또 요즘은 뭐 무를 이용해서 이제 뭐 무즙이나 또 무차까지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평상시에 몸에 열이 좀 많거나 또는 뭐 변비로 좀 고생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과체중 때문에 다이어트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물을 이용한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. 이 무가 굉장히 수분이 많고,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100g에 한 13kcal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우유가 보통 100g에 70kcal 정도 되고,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칼로리가 음식이기 때문에 무가 다이어트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
실제로 지금 안상 원장님처럼 곰탕 2그릇에 깍두기로 드시면은 다이어트에 좋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무를 다이어트에 좋게 먹으려면은 한 끼를 이제 무로 대신하는 거죠. 토마토나 오이 대신에. 그러니까 저녁을 무로 드셔야지. 내가 그러니까 한식이 우리 보통 좋다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김치나 이 무 같은 깍두기 같은 음식은 염분이 많아요. 그래서 밥도둑이죠. 밥을 많이 먹고 이 국물을 많이 먹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붓게 되거든요. 체중 빠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생무나 삶은 무를 한 끼 대신에 드시면은 다이어트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뭐 솔직히 이제 무 말고도 그렇게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는 이제 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약용으로는 잘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약재가 귀해요. 약재가 귀하고 이제 못 사는 나라일수록 뭐 약재가 귀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약재가 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품들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발표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때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뭐 암 예방을 위해서 뭐 물을 매일 먹는 게 좋다라고 발표를 해갖고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. 뭐 무에는 뭐 비타민 C, 포도당, 과당, 광물질들이 많으니까 매일 먹으면은 뭐 암 예방도 좋고 면역력도 길러진다. 그래서 뭐 하루에 100에서 150g 정도 먹는 게 좋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사실 못 사는 나라라서 이제 그렇게 발표한 것 같고요. 실제로는 무보다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무의 어떤 효능은 참고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약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젊은 여자라 그런지 이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는데요. 제가 여기서 잠깐 이 무에 관련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토마토 부추 소스 무조림입니다.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토마토, 부추, 무 이렇게 필요하고요. 또 올리브유와 이 대파, 마늘, 간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. 먼저 토마토를 1cm 정도로 깍둑 썰기를 하고요. 대파는 좀 잘게 다져 놓습니다. 이거는 소스를 위한 거거든요. 이 토마토가 이렇게 작게 깍둑 썰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나중에 소스에서 좀 잘 으깨져라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다음에 이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좀 예열을 시킨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이제 소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니다. 자, 이 토마토와 대파를 넣고요. 이 토마토가 잘 으깨질 정도까지 익힌 다음에 간장으로 잘 간을 해주시면 소스가 벌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졸여봐야겠죠. 무도 역시나 이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다시 두르고요. 물을 좀 노릇노릇하게 익혀줄 정도로 하는데 여기서 무는요, 깍둑 썰기를 해도 됩니다. 3cm 정도로 깍둑 썰기를 해도 되는데요. 이 깍둑 썰기가 무가 워낙에 단단하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채 썰기를 해도 무방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에 이 무를 잘 졸여가지고 무조림을 만들면 되고요. 여기에 아까 이 만들어놨던 소스를 부어서 만들면 완성이 되는데요. 이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조금 퓨전 요리다 보니까. 그래서 이럴 때는 양파나 뭐 마늘 같은 걸로 좀 간을 다시 삼삼하게 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토마토 부추 소스 무조림이 완성이 되는데요. 여기서 토마토와 부추도 좋은 효능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. 어떤가요, 박창 원장님? 그 토마토는 되게 이제 브로콜리 뭐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뭐 항암식품, 항노화식품 이런 걸로 그 보통 탑10을 뽑을 때 꼭 들어가는 음식이죠. 라이코펜이라는 그 폴리페놀 그 항산화제가 아주 풍부한 음식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g의 토마토가 무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. 한 14kcal 정도 돼서 아주 많은 양을 먹어도 네, 그렇게 다이어트에 큰 지장이 안 되는 음식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고요. 부추는 이게 한약재로도 사용을 하죠, 김호준 원장님? 예, 부추 한약재로 쓰죠. 근데 예. 이제 이게 아까 보니까 토마토하고 부추, 그다음에 네. 이제 이 뭡니까 무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인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 우리가 썼던 식재료는 이 치우친 기운들을 이제 조절을 해서 중화를 시키는 게 이제 이 음식의 제 레시피의 이제 동양 음식의 특징인데 사실은 부추나 이 토마토 같은 경우 성질이 좀 차고 무는 좀 성질이 따뜻하고 맵고 이래서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김전 아나운서가 뭡니까 이
여자분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네.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게 숙취해서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게 무국이거든요. 무국이 이제 무의 효능 중에 이제 또 특히 중요한 효능이 하나가 해독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거국 같은 걸 끓일 때 이제 보고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 같은 걸 먹을 때 이 회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이제 무 채 썰어서 이제 같이 넣고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김용재 대표적인 원장님이 예가 될수 이렇게 있죠. 이제 음식에 이렇게 배합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보통 한의원에 오면은 이제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거 한약 먹으면서 무 같이 먹으면은 머리가 하얘지죠. 머리가 하얘지는 거 네. 아닙니까? 이거 한약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? 네. 이런 말씀들,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낭설입니다. 왜 낭설이냐면 이제 음식도 어떤 배우가 있듯이 약에도 배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약재와 어떤 약재가 만나면은 서로 이제 그 양력이 좋아지거나 또 어떤 약재와 어떤 약재가 만나면은 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무는 지황류, 생지황, 건지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지황류와 상반작용이 있어요. 상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숙지황을 쓰는 약에 무를 썼을 경우에 그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 숙지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신하는 약물로 전기를 북돋아서 이제 머리 위까지 이렇게 기운을 올라가게 해서 머리를 검어지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 무씨, 나복자나 이제 무씨 같은 경우에는 소화작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기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숙장이 들어간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양력이 상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마 또 이런 그 예전부터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. 건지황이 있는 밭에 무를 심으면 건지황이 다 죽는다고 못 그래요. 자란다. 네, 못 자란다고 하고 또 이제 무밭에 건지황을 심으면은 건지황이 자라지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약의 어떤 상반이 유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조선시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이런 양력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네. 아마 이거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. 하얘진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런 부분. 사실 무 효능 중에 이렇게 무를 탈모에도 쓰거든요. 그 뭐냐면 이게 한방에서 피부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폐가 주관하는 이제 이 기능들로 보는데 무가 가지는 어떤 이 폐를 촉촉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 때문에 이 탈모나 아니면 피부 질환에도 무가 이제 효능이 좋고요. 그리고 외용제도 무즙 같은 경우에 예, 여드름 피부에 상처나 바르기도 그죠? 하고 화상이나 그래서. 이런 데 네, 사용을 맞습니다.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게 할머니가 무를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갈면 참 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꿀 같은 걸 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감기나 아니면 어떤 이 천식이나 기관지 계통의 질환에 이제 이렇게 차로 이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이 무가 이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무가 네. 이 피부와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말만 기억이 가장 남는데요. 원장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. 네,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요. 무의 효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를 계속 먹어도 사실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.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자면 첫째로 소화가 잘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기관지에 좋다는 거,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무의 성분을 기억한 상태에서 건강에 좋은 이런 레시피를 작성을 하셔서 식단으로 만드신다면 아마 건강도 지키시고 맛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건강밥상 이 무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 네.